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자율주행 실증 지역으로 새만금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시장이 대형 사고와 물류업 원가를 줄일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새만금 도로를 활용한 개방형 시험장과 관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 때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읍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한 만큼 민중혁명의 효시인 동학 농민혁명 정신도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을 추구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모태라며 동학 정신의 헌법 개재를 위해 국민 서명 운동과 국회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공장형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의원은 반복되는 AI와 살충제 달걀의 근본 원인이 비좁은 공간에 산란개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 사육 때문이라며 법으로 밀집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밀집 사육을 모두 없애고 동물 복지 농장을 실현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동영 의원이 소멸 위기에 놓인 국민의당을 살리겠다며 전북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군산조선소를 당론으로 삼는 등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2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당 당원들은 오늘까지 온라인 투표를 한 뒤 25일과 26일 ARS 투표를 거쳐 27일에 당 대표를 뽑을 예정인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펼칩니다. 지난달 전라북도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한 4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1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중국이 44.7% 성장해 석 달 만에 전북의 수출 대상국 1위에 복귀했으며 대중수출은 합성수지와 동제품, 종이제품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던 자동차 부품도 하락 반전하는 등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성장률이 0.9%로 크게 낮아진 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대면 진로 상담실을 가동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7층 대입 지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진로 상담실을 가동하고 군산과 익산 등 7개 시군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만 진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모의평가, 전국 연합평가 시험 성적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후원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대는 일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대학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교육부의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후원대는 그동안 일반 학자금과 국가 장학금 제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에 조사를 받다 숨진 송경진 교사의 유족들이 전북교육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숨진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씨는 사법당국이 내사 종결할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은 성희롱 등 갖은 죄명을 붙여 송 교사를 압박해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며 희생양이 된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굴을 파 송유관을 뚫고 수억 원어치 기름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충북 옥천군 한 창고에 깊이 4m, 길이 40m의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4억 8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모레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한낮 더위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정읍과 남원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고 전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도내 9개 시군에서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큰 고통인데 자치단체들은 이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삽과 호미로만 40m 길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에서 부적정 보조금 사용 등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불거지고 있어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이 오늘 전주를 찾아 당의 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